동화쌤입니다. 이제 논술 제시문 가 이거 제시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아니 문제. 문항 1 제시 문 가에 문제에선 써주겠지. 1에서 2 3에서 4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 전하는 방식이 다른 점 무엇인가 공통점도 써야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항상 써줘야 된다고. 공통점을 써줘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이것은 같지 않고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점이라고 진짜 다른 점만 쓰면 순진한 거잖아. 순진했네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안 배운 거죠. 공통점 쓰면 차이점 당연히 쓰고 공착 노는 건 당연한 건데. 가는 일은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는 모습을 일반적이고 단면적이다. 단어가 그럼 일반적이에요. 요거는 안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명해 준 거죠. 네. 일반적이고 단면적이다. 이게 네 답이야. 바라보고 있다도 필요 없고 입장에서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 단면적이야. 자, 반면 이는 바꿔 먹이는 입장에서 새끼치의 총체적인 먹이살이 입장, 총체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단면적인 게 총체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쓰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거예요, 이 세 줄을. 네. 이해돼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 가치가. 글자들이. 네. 나머지는 그 일반적이고 단면적인 걸 설명해주고 총체적인 걸 설명해주고 그렇게 받고 판단했을 때 뭘 근거로 그걸 판단했고 써야 되는 게 그렇게 변하는 거를 발상을 전환시키는 거가 어떤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단면적일 때는 이게 단점만 있는 것 같지만 장점은 뭐고 총체적인 것도 이렇게 단점이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 그래서 단면적인 일반적인 것도 필요하고 총체적인 것도 필요하다 라는 게 논술이라고. 더 자세히 써야 된다고요? 일반적, 단면적, 총체적을요? 나는 쓰면 그렇게 쓴다고.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언급한 단어가 일반적, 단면적, 총체적 이 세 단어밖에 없는데 이 세 단어의 관계를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논술에서. 네. 자, 나의 일은 수리비용을 하나의 개념. 그럼 일반적, 단면적이 하나네. 이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몸이나 나란 일을 예시로 해준다. 그쵸?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가지 예시로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요것도 개념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할 때는 추상적이에요. 근데 예시를 들 때는 다양한 예시를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이에요. 요거는 상위어가 될 수 있고 이건 하위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해했어요? 저는 근데 이거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누는 건 생각 못했는데 가의 방식 전환 방식과 나의 전환 방식 차이점을 말했잖아요. 가의 좋은 점, 나쁜 점, 나의 좋은 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의 관점을 바꾸는 방식, 이건 관점을 바꿨고 요거는 적용하는 방식 이렇게 쓴 거네요. 네. 이건 바꿨다, 이거는 적용했다. 이거는 바꿔서 새롭게 봤다, 이거는 적용했다. 왜 바꿨어요? 그럼 무슨 장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적용했어요? 나의 관점이 일관됨을 유지하지만 그치? 가는 바꿔서 관점을 다르게 설명했다. 독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생각한다. 깊이 있게. 하지만 여러 관점이 섞여 주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 나의 방식이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용이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의 적용에 나쁜 행동을 일반화시키는 단점도 있다. 이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네. 공통점은 없죠. 아니, 차이점을 썼는데 공통점도 썼고, 그러면 왜? 이런 거랑 똑같아. 이 발상을 전환을 왜 하냐? 이런 의미는 있냐고. 이게 왜 필요하냐? 어떤 게요? 1의 2의 발상의 전환을 왜 하냐고. 여기도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발상의 전환이 왜 필요하냐? 여기서 발상의 전환의 가치는 뭐고, 여기의 가치는 뭐냐? 요 두 개의 요거 가치와 요거 가치에 추구하는 차이는 뭐냐?
그럼 차이점 말해야 공통점까지 나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뭐만 쓴 느낌이냐면, 그죠? 여기에 단어 자체가 여기서 일반적, 단면적이고 총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1에서 2를 나가는 걸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깊이를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3에서 4도 간단하게 했어. 아 근데 왜냐면 이게 300자, 350자예요. 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한테.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주는 모습, 그러니까 그죠? 네. 갖다주는 모습은 이거 없어도 되죠. 네.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 모습은 뭐 그러면- 어쨌든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일반적, 단편적이다 하면 되는데 입장을 바라보고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길어졌어. 필요한 단어가 채점을 하는데 필요한 단어는 일반적, 단면적, 총체적 하나의 개념, 그죠? 여기는 뭐라고? 예시, 적용, 뭐 이렇게 하면 끝이고 적용 나왔고 바꾸는 나왔고 일관된 유지, 그죠? 이걸 위에다 쓸 수 있어. 전부 다 가해서 이렇게 요걸 쓰고서 이걸 쓰고 이걸 바로 쓸 수 있어. 합쳐서. 맞아요? 네. 자, 요걸 총체적을 쓰면서 심층적도 같이 쓸 수 있어. 아 저는 뭔가 그 가와 나의가 뭔지를 약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걸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 이 순간에 벌써 나뉘었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썼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전환한 발상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1, 2의 가치, 3, 4의 가치,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부터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가치, 어떤 장단점인지, 어떤 장단점인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만 초점 맞췄잖아요. 무슨 다른 점이든 공통점이든 차이점이든 논술은 항상 이게 나오면 이 두 개를 잘라볼 수 있고 이게 나오면 이 두 개를 잘라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그런 걸로 공통점 할 수도 있겠네요.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의 장점 뭐 이런 걸로 공통점을 쓸 수도 있겠네요. 발상을 전환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될 때 한다. 서론에 그렇게 써도 되지. 발상을 전환할 때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데 1에서 2의 발상은 이런 효과, 네. 3과 4는 이런 효과를 놓고 하는 것 같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이 가치가,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의 발상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서론이야. 그럼 요만큼에 충분히 쓸 수 있다. 네. 그러면서 1, 2 이거의 1 기준의 장단점, 1 기준의 장단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의 기준들 뭐 이런 것까지도 쓸 수 있고, 한정없이 논술이라는 한정없이 길게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뭔가가, 그러니까 잘라도 충분히 자를 수 있는데, 자른 거 많이 배웠는데, 네. 일반적이다, 단편적이다, 총체적이다, 심층적이다, 이렇게 필수의 핵심 단어의 개수를 쳤을 때 개수가 너무 적다고. 아 그래요? 몇 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아니, 뭐, 이거보다 더, 뭐, 글로 쓰자니, 뭐, 더 많이 잘 쓰고, 뭐,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도.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쓸 것 같은데, 내 얘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면, 1부터 2까지, 여기. 나의 3부터 4까지, 여기. 그러면 1부터 2까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요 두 개의 공통점, 차이점 쓰고, 그런 건 명확하게 쓸 거거든. 아니면, 제일 뒤에 이 공통점, 차이점을 밝혀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을 밝히면서 이걸 더 분석해서 보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결론 내주고, 2하고 두 개를 나눠서 분석하고 간단하게 결론 맺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글이. 그치. 근데 이제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보자. 가의는 필요고, 1은 필요해. 네. 그죠? 1에서 2로 가죠. 반면 2는 바꿔서 총체적이잖아. 네. 그래서 1은 1이는 해서, 그래서 가의 발상은, 이렇게 하면 끝이죠. 1에서 2는. 네.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이게 두 가지로 끝이죠. 그런 다음에 이걸 설명해줘야죠. 가가 어떤 방식인지요? 우잖아, 가. 가의 특징, 그 장단점을 여기다 설명해 달라고요? 1, 2의 발상의 전환이 뭔지를 두 가지로 딱 써줘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3에서 4의 발상은 뭐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됐다고. 아, 첫 번째 이 문단에서요? 어. 아, 네. 요게 3이잖아. 3, 4인데 여기가 3, 4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쓰고 일리를 쓰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여기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요 내용을 쓰고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써주면 된다고. 구조 장식. 이렇게 되면 너무 가 나왔다 나왔다 가 나왔다 나왔다 가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나니까 짧은 글에 비해서 너무 심란하다고. 네. 이해돼? 네. 응? 두 가지식으로도 잘 안 되고 그냥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전환하고 이거 전환했어.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다른 점에서 요거 찾았다. 그래서 끝났다. 아니잖아. 그 짜증가를 어떻게 구성하냐는 거지. 네? 그 찾은 거 찾았어. 다른 점이 요거랑 요거랑 다른 내용이야. 근데 비교해서 다른 걸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남자고 이 사람 여자 찾았자. 다른 점이죠. 네. 아니 안 달라요. 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뭘로 비교할 거냐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A를 찾았더니 남자래. B를 찾았더니 여자래. 자, 그럼 다른 점을 설명하래. 뭐라고? 남녀니까 달라요. 그럼 동어 반복이라고. 뭐가 달라? 성별이 달라요. 통합되는 개념이 성이야. 그럼 공통점을 찾아야 돼. 이렇게 성 안에 나누는 게. 어? 그러니까 다른 점을 찾았을 때 그 다른 점이 뭐가 다르냐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보라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거 조금 이해했어요?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어. 맞아, 두 가지식으로도 없고. 차이점 자체를 딱 봤을 때 뭐가 다른 거라고 한마디 뽑아내는 그쵸. 첫 번째, 차이점이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니다. 두 번째, 이 두 개를 가지고 공통점. 더 깊이 있게 분석한 것도 아니다. 3번, 그 구조가 가나 해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읽기가 쉽지 않다. 이해되세요, 이거? 네. 자, 다음. 가를 바탕으로 재심은 나의 헉이 보여준 태도의 문제점. 자, 그러면 나의 헉의 태도의 문제점이니까 이걸 가를 바탕으로 기준부터 뽑아야죠. 가의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가는 니부어의 도덕적인 개인과 도덕적이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죠. 답안지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혁의 태도가 이게 문제점이다. 왜? 가의 요거를 어겼다. 이거를 어겼다. 이런 식으로 쭈루룩 쓰겠죠. 맞네요.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아니면 혁의 태도의 개인적인 문제점은 이런 중심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두 개를 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점에서 이렇게 문제점들의 합쳐진 건 뭐고, 개인의 영역이 큰 건 뭐고, A의 영역은 뭐가 있고, B의 영역은 뭐가 있고, 그렇게 둘 다 문제에는 C의 영역은 뭐가 있고, 이렇게 써도 되고. 짐을 돕지 않고 검증이라 보면 인감치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개인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혹은 도덕적인 개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없어진 짐을 찾으려고 했고 구제할 계획도 세웠다. 그쵸? 그러면 그러나 이기적인 사회인 흑인들을 노예 인간침을 사는 백인 사회에서 혹은 이기심을 드러냈다. 구성원의 셀레의 행동을 만나 이기적 충동이 결합해 나타난다. 집단 구성으로서 행동할 때는 개인으로 행동할 때보다 책임이 분산됐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구하려는 책임이 분산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 이런 부도덕적인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합리적 강제력을 필요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또 개인 도덕성 함양 필요하다. 먼저 차별하지 않은 인권선이나 현실 제도가 있어야 한다. 함양한 것이 허기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계속해서 성찰한 후에 도덕성 함양 방법도 있다. 자세히 갖다 짐을 놓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네. 이 태도의 문제점에서 그러면
얘는 뭐 내용 자체는 알겠어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는 구하고 싶었는데 찾으려고 했는데, 그죠? 네. 근데 흑인과 백인으로 나뉜 사회 속에서는 함부로 그죠? 네. 찾으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용이 좀 갑자기 막 걔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그러다 갑자기 편지를 찍고 그 농장으로 가서 셀리 아주머니한테 만나서 그 무슨 일 있었냐고 막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흑인 한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구하고 싶었는데 사회적인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 흑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죽어버렸죠. 예를 들어서 죽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그걸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이 흑인을 사람도 아닌 흑인을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써 이런 평가나 이런 걸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A로 판단하고 싶지만 표출되는 거는 B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A를 계속 유지할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인이 사라질 때는 얘는 B로만 표현이 될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요 A라고 했을 때는 그 인간성 현재적 기준으로 이 당시 말고 현재적 기준으로 인간성이고 개인의 도덕성이 강하고 인간적이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없어져서 그 흑인이 죽고 B의 상황으로 표출됐을 때는 다시 이게 이제 계속 동화가 되겠죠, 이 사회에. 요런 거에 이렇게 흑인들, 백인들을 뭔가 또 흑인들을 존중하고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사회에서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숨은 세력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널리 퍼져서 선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착되고 뭔가 정착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흑인을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바탕이. 이해돼요? 네. 그리고 요거를 하면 헉이 보여준 태도면 이 헉과 다른 사람도 셀리 아주머니의 구성원과 또 구성원이 또 나올 거 아니야. 셀리 아주머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셀리 아주머니랑 비교해도 좋은 거잖아요. 셀리 아주머니 한마디 하고 끝나요. 뭐라고? 그냥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얘가 별일 없었어. 그러고 다행이네. 별일 없었어 해도 됐네. 했는데 다행이네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걸 왜 이기적 충동이라고 썼어요? 그 가에서 이적 충동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인은 행동할 수 없는데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없지만 그 다른 구성원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이기적 집단 충동. 이기주의처럼. 네. 그럼 그거를 써줬을 때 요거랑 나눠서 써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은 있어요. 태도 짐을 돕지 않고 검둥이라 부르면 인감치지 않은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언제 했냐고. 도덕적인 개인으로 볼 수 있다며.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며. 네. 그러니까 요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도덕성은 있는데 사회적인 표출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속마음하고 겉마음 아니면 개인적인 행동하고 사회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하는 행동 이렇게 나눠줬어야지. 그렇게는 안 나눠줬는데. 이거는 제시분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거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걸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겠지. 뭐라고? 어떤 거요? 아니 일본 사람은 착한데 일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 이해돼? 무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 일본 사람을 친구로 했어. 착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일본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있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 그렇게 저런 현상이잖아. 개인은 그렇죠.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집단이 모여서 그 집단이 나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잖아. 이해돼? 네. 자, 재심은 가의 논점을 바탕으로 나다 현상을 분석하라고. 바탕으로 하면 기준을 명확하게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요. 네. 이 논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다의 현상을 분석할 때 요거를 갖다가 더 응용해서 심화해서 요거를 이해한 것처럼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브라를 잡으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은 폐기돼도 더 많은 코브라가 출범되는 사태가 얘기하였다.
코브라를 잡으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니까 코브라를 더 키워가지고 잡아갖고 했나 보네. 맞아요. 이러한 정책의 시에는 기존 정책 목적과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 그래서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지, 당연히. 자,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 사회적 약자를 돕기 만드는 복지 정책이 목적과 함께 복지병을 발생하는 사례. 나도 가처럼 기존의 목적에 맞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악용하려고 하지. 다는 내전의 분쟁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하니까 일부러 유혈 사태를 만들어내지, 개입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유혈 사태로 많은 피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그러니까 원래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그치? 적용된 정책들이 악용되는 거죠. 목적과 의도. 이러한 악용 문제, 탈목적성 문제는 복지 세상의 조사 시스템, 조사 많이 하고 처벌 강하고 이게 악용 안 되게 부분적으로 수중하게. 왜 그러면 금액을 낮추든지 키우지 않을 만큼. 맞아요. 근데 아예 폐기를 해버려서 더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쨌든 목적, 왜 이 목적 자체는 좋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더기 당하면서, 이게 구더기거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잡냐 이런 거. 된장이 꼭 필요하거든.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복지 대상 조사 시스템 정책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 시스템 완화하고 처벌 강화하고, 똑같은 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세히 쓰려고 한 거였는데 하다가 보면 자세히 쓰는 거 같은데 자세히가 안 되고 동거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으로 부분적 수정 정책 자체를 폐기해 정책 폐기로 인해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록 정책 문제된 부분만 수정하도록. 뭐 이것까지 나쁘지 않은데 이건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책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자가 발생하잖아. 그걸 만들 때도 이게 똑같은, 만들 때 이거 정책을 만들 때 그걸 예상을 할 수 있어. 그걸 예상을 해가면서, 근데 예상을 못하는 것도 발생해. 더 설마 이것까지 이렇게 악용하게. 그렇죠? 이게 복지, 못지않게 복지병은 복지 길들여진 거고, 일부야 복지 정책에서. 네, 복지병도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악용 사례도 나왔어요. 부정수급이나 뭐. 네네네네.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재산이 발견되거나. 기존 정책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악용을 하면 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정책.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체 공통성은 뭐야? 정책이. 기존 정책을 악용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나다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공통점은 이건데 차이점은 뭐야? 나와 다에서. 나는 실제적으로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나 목적 자체가 너무 나빠요. 근데 다는 목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정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을 숨기고 그리고 복지 정책을 받는 거였거든요. 다는 자기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든 뭐라고? 전체 집단의 문제든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행위했지만 집단을 위해서라는 목적이든. 맞아요. 이거는 뭐라고? 사회 속에서 개인이 자기 이득을 취하건.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제도를 이용해서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거고. 네. 이거는 뭐라고? 사회제도를 이용해서 집단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개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가 했느냐, 뭐 나눌 때도 이건 개인이 했고, 누가 목적이고. 개인이 목적이고. 개인이 목적이고. 그럼 사회제도 이거는 뭐라고? 개인이 했는데 집단이 목적이고. 그랬을 때 이 피해 강도는 이게 더 클 수 있나, 이게 더 클 수 있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이게 더 크죠. 모이면 이것도.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게 범죄가 유혈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전이랑 분쟁이가 독립하려고 했는데 독립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유혈 사태를 만들어서 국제사회가 개입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개인 문제가 사회에 묻히는 파생 효과, 이 집단 문제가 됐을 때, 이 개입했을 때
요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거 악용을 줄이는 방법, 이거 악용했죠. 악용 이득을. 이거를 예비하는 방법 했으면 요것도 방지하는 방법. 너무 전체적으로 갔네 이거가. 나쁘진 않아. 근데 요거랑 공통점을 썼거든, 이렇게. 네. 근데 둘 현상을 분석할 때 차이점도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차이점 자체가 없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악용 문제와 탈목적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요 조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요 위에다가 다 뭉쳐버린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더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냥 있는 대로 잘 썼거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더 주변에서 압축해서 딱 쓰면 되고 얘네들을 이렇게요. 더 끌어들여서 네.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써주면 이게 서론 본론은 두 개를 나눠서 자세히 비교하면서 썼지. 네.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되니까 결론에 저 공통점 차이점을 써요? 그렇지. 아니면 공통점 차이점을 여기 나랑 다에다 쓴 다음에 이 결론을 내는 게 낫지 않나? 그러던데 현상을 분석했을 때 결론이 뭐냐는 거지. 결론을 그럼 여기 썼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끌어올려서 여기 나 부분은 나 부분에 넣고 다 부분에 다 부분에 넣고 이걸 공통점 차이점으로 합쳐서 요 두 개가 뭐라고요? 제도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인데 어떤 좋은 거를 만들어도 사람이 이렇게 악용하면 그 악용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요거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했을 때 중시돼야 되는 건 뭐 이렇게 쓰든지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가는 제대로 썼고 나다가 여기에 재탕된 느낌이라고. 근데 나다에 대해 여기에요? 나다의 내용을 재탕시킨 느낌이라고. 왜? 조사 시스템 한 번 나왔지, 두 번 나왔지, 시스템 나왔지, 세 번 나왔지. 그 위에 조사 시스템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다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럼 조사 시스템 이런 것들처럼 악용을 방지하는 예방책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기다 쓰면 되거든. 어떻게? 악용을 하게 되면 악용을 가능성을 예방한 방지책들의 문구를 만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사 시스템 아니요. 악용을 했을 때 처벌 강화를 쓰든지 법조문 자체나 상황에 네. 그렇게 좀 해놓으세요. 더 자세하게요. 요거를 가지고 더 일반화시켜서 쓰든지.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갖고 너한테 볼펜을 분석하라 그랬더니 이거는 파란 볼펜이고요, 이건 빨간 볼펜인데요. 그래서 파란 볼펜, 빨간 볼펜 잘 쓰세요 그랬어. 그러면 볼펜이 뭐고, 볼펜 냈을 때 색감은 뭐고, 뭐가 중시하고, 뭘로 그걸 구분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잘 썼고 나에 있는 얘기가 여기 쓸데없이 중복된 걸 여기다 합쳤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더 압축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열로 끌어올렸어야 된다고. 써야 된다는 더 얘기죠. 끌어올려서 여기다 집중을 해서 압축시켰어야 된다고. 그럼 결론을 뭘로 내요? 그 결론 얘기를 내가 그렇게 해주잖아. 야, 조사 시스템 대신에 뭐 하면 돼? 악용,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악용을 고려하면서 예방책도 적어줘야 된다. 그 악용을 조사하고 그거 악용을 했을 때 벌칙도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결론에는 공통점에 대한 얘네들의 총체적인 해결책을 내고 그리고 세부적인 걸로는 할 때는 여기다 차이점을 써주고 자세하게. 차이점까지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렇게 했으면 더 압축돼 보이는데 이거를 봤을 때 좀 늘린. 응? 내용이 좀 없는 느낌이긴 늘어난 느낌이라는 거지. 이렇게. 네. 아니고 이렇게 써줬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거 간단하게 나의 차이점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에서 응용하는 조직적으로 복지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하진 아직은 개인적인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회사를 만들어더라도 네. 내전 분쟁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민족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 자체를 쓰면서 네가 지금 뭐를 더 해야 되냐면
진짜 필요한 단어만 뽑아서 봤을 때 이게 몇 개냐고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그냥 모여서 뭉쳐서 한꺼번에 쫙 쓰고 두 개를 그려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해야지 이렇게 띄어놔. 이걸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해야지 왜 띄어놔. 아, 네. 이거 다 그래 1, 2, 3번이 지금 네, 그렇게. 흐름상으로 왜 다음에 설명해야 되지? 그걸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거 다 모아놓고 이거 다 모아놓고 그 비교하면 또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 단계를 가지를 못하고 훑어. 아, 그러네요. A라는 얘기를 다 얘기하게 하고 B라는 얘기를 다 얘기하면 그다음 비교한 것만 한 번 쓰면 되거든. 아, 근데 너는 A 얘기를 조금 하고 B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다시 또 A 얘기 또 하고 B 얘기 또 해. 그거는 긴 글 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에 판결문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너는 A 의견을 얘기해 몇 월 며칠 B 얘기해. 그럼 재판 한 번 했지. 다음에 또 한 번 A하고 B 또 얘기해. 그럼 언제 쓸까요 판결문은? 아, 그건 좀. 그러니까 현상 분석한 거에서 나와 다의 현상 문서를 한마디로 해보세요. 뭐예요? 다의 현상 분석이요? 네. 악영 문제, 탈목적성 문제. 악영 문제하고 탈목적성 문제하고 이게 악영 문제가 탈목적성이잖아. 네. 그치? 다의 현상 분석했으니까. 그러면 악영 문제 탈목적성이 어떻다고?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사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만들 거냐고? 조건을 좀 강화시켜서. 어. 아니면 서류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냐고? 그렇게 했을 땐 단점은 서류를 작성하기 불편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뭔가가 있어요. 이걸 했을 때. 응? 그러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나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너무 금전적인 지원만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를 써줘야지 뭐라도. 그럼 구체적인 걸 써야 되는데 이게 틀이 정리가 돼야 구체적인 걸 바꿔갖고 요거보다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써라 그런 얘기를 해줄 텐데 틀이 늘어져 있다고. 네, 제가 그거 분석하고 계율 짤 때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늘어져 있다고. 조금 뭐 이거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이거는 이 관점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고 이거는 늘어져 있다고. 네. 뭐 가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가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가 얘기 나 이렇게 하잖아. 가 딱 뭉치면 안 돼. 제 나 계율 딱 짜고 뭉치면. 가져올까요? 왜? 뭔가 계율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글을 쓰면서 여기에서 내가 그랬잖아. 이 글 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요 글의 단계 있지 끊어진 게 네. 이게 다라고 설명해. 그러니까 가의 1, 2의 발상을 전하는 방식 이게 한 개가 나오고 3, 4 전하는 방식 있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 채점 기준안이. 네. 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쓰라고. 채점하기 편하게 교수들한테 이걸 찾으라는 거야. 너 흩어져 있는 걸. 요것도 그러면 가의 바탕으로 된 걸 써야 돼. 그럼 가 뭐가 바탕이 어딨어? 좀 가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 바탕으로 글자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면 3대 2면 이거 30% 쓰라고. 네. 글자 수도 그냥 안 써줘. 그럼 가의 가를 바탕으로? 가를 분석한 걸 30%를 써야지. 아, 한 세 줄이나 네 줄. 아. 왜 없어? 아, 내가 그랬잖아. 이 여기에 있는 제시문에 나오는 글자 수까지 전부 다 태도의 문제점. 이게 보통 태도도 써야 되고 문제점도 써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야. 가를 바탕으로 써야 되고 태도도 써야 되고 문제점도 써야 되고. 비율이 이렇게 돼. 그러면 이 가를 바탕으로 써. 가를 분석해서 이런 누르라고. 그러면 혁의 태도를 뽑아. 이거를. 그런데 이거랑 문제점이랑 연결시켜. 이거는 문제점. 왜? 의니까. 이거는 이런 태도는 이런 문제. 이런 태도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이런 양면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든지. 그랬을 때 종합하면 결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잘못이고 사회적으로는 이렇다. 앞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네. 근데 요걸 가지고 내용을 썼는데 내가 이 제시문 분석하는 이 문장을 딱딱딱 끊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순서대로 답안지를 만들거든. 안 그러면 헷갈려하거든. 채점하는 분들이. 네. 응? 그래서 글자 수까지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가의 논점을 바탕으로 논점 어디 있어?
논점. 논점을 바탕으로 나다를 했어. 현상을 쓴 거 어딨어? 현상. 썼어. 그 다음에 그걸 분석했어. 분석한 결과 어딨어? 여기. 전체가 균이 됐어. 맞아. 이건 구조 맞았어. 맞았는데 이게 더 압축돼야 된다고 본다는 거지. 현상과 분석. 이 현상과 분석을 나누지를 못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이거 다 현상이야. 그래서 쓰면 그러면 분석해서 다 이거를 이 내면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쭉 써봐도 되거든. 한 3줄 내줘.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현상을 이 현상 요게 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더 해야 되는데 목적과직계 복지병 발생 사례 이게 꼭 이 분석 제일 뒤에 있는 분석 같은 거 현상하고 분석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느낌 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바램을 얘기하는 건 읽을 때 이거는 그나마 뭐 중복됐어도 그렇지만 이거는 시점을 못 나눴고 요거는 너무 중복됐고 늘어났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구조라는 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할 게 별로 없어 논술은. 네. 이 대학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네. 그제? 그렇다면 생각하는 거를 이해는 해 지금은. 논술이 뭐다 이렇게 좀 자꾸 찬반 자르고 뭐하고 공통점 차이점하고 간단하게 아닌 거는 짚어주고 들어가서 요거를 자세히 나누고 그 자세히 되는 것 중에 쟁점을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쟁점이 뭘까? 쟁점이요? 쟁점? 관점의 일관됨? 일관되는가 일관되지 않는가? 그걸 왜 구분해? 왜 구분하냐고? 쟁점? 쟁점이 있어요 여기? 다 있다니까. 세상은 쟁점이 없으면 논술 문제를 안 내요. 뭐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단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총체적으로 볼 때 필요해 안 필요해?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는 거에 장단점이 있고 단면적으로 보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서로 복원이 돼서 양면이 다 필요해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해요. 네. 이때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요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하나의 명확한 분석. 이게 중요해 보여요.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개념으로 전체 개념을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이 전체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뭔가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걸 묶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도 또 필요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라고요? 상위어와 하위어,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일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해나갔을 때는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서 이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서 요 방식, 요런 방식의 장점은 이거기 때문에 단점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 이것도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뒤에 밑에다 써줘도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요. 에? 너무 어려운데요. 자, 우리가 이걸 다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그 관계를 이해하고 안 쓰더라도 이게 그런 관계를 해치지 않는 흐름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관계를 쓸 때 이 쟁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른 점만 생각해서 그래. 공통점 차이점 묻고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쓰면 당연히 차이점 쓰는 거야. 여기는 에러가 나는 이유가 그거고 여기서는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명확하게 나눴으면 되는데 이해돼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도덕성으로 나눴으면 되는데 네. 이걸 못 나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부분과 전체의 문제죠. 이것도 뭐예요? 부분과 전체의 문제죠. 그렇죠. 이것도 부분과 전체의 문제죠. 그러면 3번은 마지막 번호는 부분과 전체의 문제 아닐까요?
부분과 전체. 아니요. 목적은 전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부분이 이걸 악용할 때 이 악용하는 거를 제약하는 방법. 맞네요. 이게 3번이고 2번은 뭐예요? 사회와 개인. 이 개인의 부분과 전체적인 의미, 전체를 말하는 거. 네. 요거에서 요거는 요 나쁜 개인에 대한 문제고 이 사회를 중심으로 뭐라고요? 사회를 중심으로 나쁜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이 개인적인 심정과 이 전체 속에서의 개인의 심정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요 부분하고 개인이 전체적으로 하는. 그럼 전체 세계가 일관되게 뭘 물어본 거예요? 부분과 개인. 부분과 개인의 부분과 전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분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이론에서 따서 사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이 전체 세계에 흐르는 부분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가를 원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는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